11월 15일 월요일, 지금은 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일을 마치고 영상을 또 켜고 앉아봤습니다. 아프간 사태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저는 이 신문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요. 조선일보 8월 23일자인데요. 아프간 난민 출신 모델 비다라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잘 비입니다. 이름이 비다예요. 고국 아프간 소식 들으면 서울에 있는 나도 두렵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도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예, 탈북자 여성들 아마 심정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쁜 옷 입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의 소중함 절실하게 느낀다. 이 밑에는 이제 70년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도심에서의 자유분방한 모습들입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요. 예. 이 중동 쪽의 여성들이 눈이 아주 예쁘고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수염을 깎아 놓으면 그 미남들이고 하던데, 이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아프가니스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빨리 마련 못합니다. 예, 안타깝지만 자구책이 없는데요. 조선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메이지 40년과 고종의 통치기간 40년, 44년이죠 정확하게는. 그 극명하게 갈리는 방향성. 예, 조선은 똥통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영상을 지금 보니까 멋쟁이 패셔니스타였다. 아프간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우리도 지금 겁나는 게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제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겁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곤두박질 치게 할 또 인간들이 지금 튀어나와 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이제 떠들어대고 하는 상황이니까. 베네수엘라도 한번 보세요. 여성들이 한국 돈 8,000원이면은 몸을 팔고 말이죠. 식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계곡에 가가지고 그 바위에 막 철철철 물 나오는데 거기에 통 받고 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참 절절히 와닿는 문장입니다. 예쁜 옷 입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도 지금 히잡 덮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말이죠. 명령하고 따르고 하면서 마스크 덮어 쓰면서 2년 동안 그렇게 통제되고 있고, 장사하지 마라, 문 닫아라, 모이지 마라, 학교 오지 마, 집에 가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지금 심정이. 이 쿠란의 강령에 따라 가지고 남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가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가리죠. 심하게는 이제 히자브, 차도르, 니카브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눈동자도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다. 사실 자극할 수 있죠. 눈의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눈까지 가린 게 이제 부르카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여성들 한번 보세요. 마스크 가리니까 눈 화장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죠. 마기꾼이라고 해서. 마스크 끼니까 대체로 다 예뻐 보이는데 어떻게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내니까 이제 상대방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래가지고 마스크 사기꾼이다 해서 마기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지금 우리도 마스크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오똑한 모양 뭐 이렇게 하면서 피부 미용 마스크가 등장하기도 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라고 하는 과학적인 따짐 없이 피부 미용 마스크를 만들면서 적응을 참 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쿠란의 강령에 따라 가지고 자극할 수 있는 부위를 가려라. 그게 이제 가장 심한 게 이제 부르카죠. 주로 아프가니스탄에 썼습니다. 한 예로 아프가니스탄의 그 여성 앵커가 방송을 하면서 부르카를 안 뒤집어 쓰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한다 그래요. 니년이 우리 집 가문을 더럽혔다 뭐 이런 거죠. 조선의 열여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아비가 죽고 난 뒤에 팔자를 고쳐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집구석에 박혀 있어. 어디서 남정네한테 눈을 기웃거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폭삭 늙어 죽으면 이제 열려상이다, 열려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잔혹한 겁니다. 예. 조선이 탈레반하고 똑같아요. 지금 조선을 기록들을 보면요, 탈레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왜 저 모양이 되었느냐. 1978년인가요?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좌익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공산 정권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친소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고, 또 한반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미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공산 정권을 저항해서 일어난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그 게릴라 조직, 저항 조직이 있는데, 무자헤딘은 이제 이슬람 전사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돈과 또 무기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그 전사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그걸 이제 들어가게 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 공산 정권과 대립하는 저항 세력들의 군사 훈련을 담당한 게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게 알카에다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탈레반이 장악을 하는 거죠. 탈레반은 뭐 국가 비전 없습니다. 폭압적인 거죠. 특히 여성들에게.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여성들 붙잡아 내가지고 매질하고 말이죠. 어디 계집애가 공부하냐면서요. 부록 하나 뒤집어 쓰라라고 씌워버리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알카에다가 이제 졸지에 이제 실업자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할 일을 만들어준 게 또 역설적으로 미국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위협감을 느낀 나머지 미군 주둔을 중동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거는 무함마드의 오랜 계시,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교도를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걸 이제 위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내가 그 강령을 지키겠다 하고 탁 나선 겁니다. 그래서 반미성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딱 들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게릴라 테러전을 막 벌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클라이막스가 바로 9.11 테러죠. 미국에 갖다 박아버리는 겁니다. 9.11 테러 직전에 그 이제 그 테러 분자들이 미국의 항공학교에 대량으로 등록하고 그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에 되게 관심을 보이고 하는 그런 신호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감지하고 하지 못했던 거죠. 방비책을 제대로 못 세웠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테러를 일으키고 미국은 또 오사마 빈 라덴 잡으러 간다는 명분으로 2001년부터 이제 19년간 장장이 이제 전쟁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 되어 오면서 이제 아프가니아의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미군이 끝내 빠지면서 이런 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근데요,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뭐 다 신문 쪼가리입니다만은 특히나 왜 북송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재판 중이거든요. 그거는 조총련 그리고 일본 정부도 관여를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뭐 북계 정권도 당연히 같이 합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올려보냈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도올 김용옥하고 유시민의 대화, 그 악마 같은 대화들,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갖는 사례입니다. 막 저거 둘이 나누는 그 대화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배상해달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상낙원이나 속인 북송 사업 죄값. 일본 법원이 피고 김정은에게 묻는다. 일본 정부도 굉장히 비겁하죠. 자기들을 면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동조했던 사건이거든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사건, 지금 뭐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국 정부는 거기에서 빠져버리고, 북한 인권연구조사에서는 조사, 그 예산,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과거사에 대해서 뭐 진실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면서 가해자 모르면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소행으로 쓰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들이 들으면 이거 피가 솟구칠 일이죠. 그런데 경향신문 오늘자 박구용 전남대 교수, 광주 시민자유대학 교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맑게 웃고 있네요. 안경 끼고.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정당은 반헌법 세력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진짜 성질 같아가지고는 할 수 있는 욕은 다 털어내놓고 싶습니다만, 제목이 민주주의와 그 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칼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뭐 그런 거 좀 보기는 봤나 봐요. 제목은 또 흉내는 내놨는데, 이런 인간이 교수하고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참 진짜 너무하다. 야, 너무하다 인간아. 진짜 너무하다. 휴전협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죠. 땡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말제 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예, 미군이 와 있는 거죠. 유엔군요. 유엔이라고 적혀있는 모자를 쓴 미군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실은 그거는 구실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거는 미군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종전, 평화협정, 평화 이래 됩니까? 그 다음 바로 전쟁이죠. 그럼 국가보안법 필요 없지 않느냐? 미군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오케이, 미군은 있어라. 그러나 지위 변경하자. 6.25 전쟁 직전에 미군 물러가고 본진은 물러가고 군사 고문단만 남아있었던 것처럼 미군 빠지면 중공군이 들어온다. 그거는 북한도 싫어하고 남한 좌익들도 싫어한다. 오롯이 우리 민족끼리 베트남 같은 통일을 해보자. 너무나도 간단한 도식 아닙니까? 우리 박구영 교수님 진짜 모릅니까? 진짜 몰라요. 제목에다가 박구영 교수님이 말하는 위헌이다, 종전선언이다, 이거는 무엇인가 라고 한번 제가 달아볼까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 뭐 지금 독일 나치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체인벌린이 했다고 하는 평화협정이 유럽의 평화를 지켰습니까? 유럽의 평화를 지켰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평화협정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 한국이 감비아하고 동맹을 맺었다고 하기도 하던데,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올 일이 만무하죠. 가장 싸울 수밖에 없는 집단끼리 원래 평화할래, 협정할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봤다면 이따위 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제목 패러디해가지고 어디서 들었는 제목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죠.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리고 광주 5.18 아마 민주화 운동이라고 당연히 추앙할 사람 같아요.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왜 말 안 합니까? 북한 독재 군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북한에 자유를 줘야 된다고 말해보세요. 왜 그 말 못하죠? 그리고 자유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이양되어야 된다는 법치에 따르는 자유제도를 신봉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광주 5.18을 찬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드루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규탄했나요? 박구영 교수님?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흔적 남기지 마세요. 뭐라고요? 종전선언 안 하면, 반대하면 반헌법 세력이라고요? 반헌법 세력이라고요? 진짜 역사에 얼마나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칼럼이라고 내놓습니까? 나는 이 사람 검색도 안 해봤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막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아주 거칠고 위험한 터널을 통과 중입니다. 오죽하면 시골 딸깍발이 저까지도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어대고 외치고 있겠습니까? 지식인이 망가지면요, 나라는 망가집니다. 뭐 시정 잡배들 막걸리집에서 지 쪼대로 막 떠들어 제끼는 그런 뭐 사람들에게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시민적인 각성을 자꾸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지식인임내 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공부를 게을리하고 정치 진영에 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호도하게 되면은 나라는 급속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할 것 없습니다. 사회 각계 리더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태하면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